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요새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뭐 설명하는 차원에서 모스탄 이야기 잠깐 좀 하고 네. 법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론자 모스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완벽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다녔던 정말 악질 중의 악질입니다. 맞아요. 어떤 완벽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다녔는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There are even reports, for example, and this I don't think has gotten a lot of coverage, but it is said that Lee Jae-myung, as a youth, was involved in gang raping and murdering a young lady, and as a result was put in juvenile detention, and therefore was not able to attend junior high and high school. 정말 완벽한 숨소리조차도 이거는 완전히 맞아요. 거짓인데요. 싹 다. 이런 자가 이제 지방선거 직전 5월 28일에 이제 한국에 들어옵니다. 왜냐 선거 앞두고 또 부정선거로 띄워야 되니까. 들어와가지고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이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6월 1일에 출국 정지가 됐습니다. 근데 25일에 이제 경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 거부권을 썼어요. 그마저도 이전에는 계속 또 거부했었죠. 예. 출석. 그러니까 출석 거부하고 이번에 이제 처음 나갔는데 네. 본인 진술을 이제 거부하면서 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형사 미성년자로 수사 기록이 작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단정하지 못한다. 네. 그런데 이조차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조차도 저마저도. 실제로 이 가짜뉴스 건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단을 이미 내려놓은 상태거든. 그 판결문 중 일부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국민학교 졸업장, 일기장 내용, 해명 보도 등에 의하면 소년원 출신 소문은 허위 사실이 명백하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백하다.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이미 이거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근데 이런 자가 아직도 대한민국을 활보하면서 지금도 아무런 근거 없는 그냥 막말을 막 쏟아내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그 장면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bribing and threatening and blackmailing your leaders. And it is Lee Jae-myung, who was not elected by the people but stole the election, who should not only resign but should be thrown in jail.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자들, 그리고 전환길 같은 자들, 그리고 김세희 같은 자들, 가짜 뉴스 이미 판명이 난 걸 알면서도 돈벌이 수단으로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좀 근절하자 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네. 7월 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어제부로. 예, 뭐 간단한 사실만 좀 전달을 해주시겠습니까? 내용만. 네, 규제 대상은요. 허위 조작 불법 정보 유통 시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불법 허위 정보를 2회 유통 시 이제 규제 대상이 되고요. 가중 처벌 대상은요. 구독자 10만 명 이상 매불쇼 포함이죠. 네. 그리고 매달 조회수 10만 회 이상 요게 이제 가중 처벌 대상이고 처벌 제외 대상이 있는데 단순히 의견을 표명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주장, 개인 간의 비공개 대화일 경우에는 처벌 제외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너무 시끄러워요, 지금. 저기도 허위가 있어요. 여기도 허위가 있어요? 이 법은 형사처벌법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처벌이라는 표현은 틀렸고요. 제재. 제재. 네, 제재. 네, 과징금. 그래서 과징금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물리는 거 또는 이제 일반 민사에서 보통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를 유통하는 그런 이제 회사들 있잖아요.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에 그런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 정보에 대해서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회사 측에. 네.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보고서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러나 그것은 자율 규제의 범위에 둬서 그걸 안 지켰을 때에 뭔가 또 제재 수단은 없는. 어떻게 보면 아직 덜 완성된.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목적이 가장 크고요. 결국은
피해자가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좀 더 강력하게 줘주자.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던 거를 5배까지의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아까 중요한 것을 소개해 주셨는데 예, 이런 전문적으로 이런 정보를 유통하는 매불쇼 같은 데서 만약에 네. 불법으로 확정 판결 난 그런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박미통위가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최대 10억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아, 박미통위가. 네. 근데 그거는 법원에서 확정한 판결로서 확정한 그 정보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보시면 그러면 내가 댓글 썼을 때 문제되나?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을 때 문제되나? 뭐 카톡 대화했을 때 문제되나? 그건 안 되죠. 대상 카톡 대화는 자체가 안 돼. 아니에요. 카톡 같은 경우는 이제 일평균 100만 이상 사용하는 거는 맞잖아, 플랫폼. 네. 그런데 개인 간의 대화는 대상이 아니고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예, 오픈 채팅방은 대상은 맞고. 네. 예. 근데 거기에 그 가중 손배나 과징금의 대상이 되려면 그러니까 그 오픈 채팅도 그러니까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일단 업으로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 그- 업으로 해야 돼. 돈벌이 수단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조건이 구독자 10만 이상. 근데 오픈 채팅에 들어가는 사람이 구독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독자가 어디 있어요? 아.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10만 이상의 구독자 또는 팔로워 그리고 내가 올린 게시 글이나 영상에 조회가 한 달에 10만 회 이상 나와야 돼요. 네. 그게 되는 사람들이 적을 뿐만 아니라 거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걸로 돈벌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센 인플루언서라도 뭐 페북에 뭐 팔로워가 많아요. 10만 이상이야. 근데 이 사람은 그걸로 광고를 안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아예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걱정할 게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없던 죄를 새롭게 만든 것도 아니야. 일단 첫째. 네, 맞아요. 원래 있던 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명예훼손을 댓글에 달아갖고 명예훼손을 시켰어. 근데 이게 고발이 됐어. 실제로 내가 명예훼손 인정이 됐어. 그럼 예전에도 이거 다 돈 냈어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최대 5배까지라고 하는 거를 추가한 거야. 네, 그래서 금융치료를 좀 해야 된다. 금융치료. 네, 그게 가장 아플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그 법을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대상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거 알리면은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자극을 안 받잖아. 그러니까 댓글 달기 겁난다. 뭐 이런 커뮤니티도 무슨 문제가 되는 것처럼. 네, 무슨 뭐 검열하는 네, 것처럼. 카톡도 검열하는 것처럼 아니 중앙일보 일면 톱기사 제목이 댓글 달기 겁난다예요. 아. 이런 언론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언론도 언론이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게 가짜 뉴스를 이제 근절하자는 차원이잖아. 네. 그런데 이 법과 관련해서 장동혁이는 가짜 뉴스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 정말 이중의 아이러니. 저 장동혁이 뭐라고 가짜 뉴스를 또 유포하고 있냐? 이 법과 관련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입니다.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결국 모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입니다. 정부가 딱지 붙이는 게 아니라고. 플랫폼 사업자. 근데 저 사람 판사 출신 맞아요? 판사 출신입니다. 아니 왜 법을 보고도 저런 말을 할까요? 아, 그러니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법원 판결로서 확정된 정보에 한하는 거고 네. 그것을 알고도 2회 이상 유통한 그런 업자가 있으면 그 업자를 제재하는 게 이제 과징금 제도인데 네. 정부가 딱지를 붙인다고 하잖아요. 네. 정부가 어떻게 붙여요? 저거는 완전 가짜 뉴스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이 최욱은 항상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은 사람입니다. 저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이잖아. 네네, 김세희랑 내가 싸웠잖아. 내가 집어넣었잖아, 김세희. 그 가짜뉴스 아니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런 일조했잖아. 허위 조작 정보를 일조했잖아. 1조 좋았다. 1조. 5g 일조했잖아. 네. 그런데 이 법에 맹점이 있어요.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야. 뭐냐? 이미 잠깐만요.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지금 장동혁 같은 장동혁. 제대로 모르고 얘기한 사람이 또 있어요. 한동훈. 한동훈. 그러니까 마치 정부가 판단하는 것처럼.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 징벌적 손배라고 얘기하는 가중 손배 최대치가 몇 배라고 했습니까? 5배. 근데 한동훈 의원은 10배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 10억을 10배로 또 이렇게 10억 얘기도 하고 10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말을 꺼내도 언론이 써주니까 네. 이게 좀 재미가 들었는지 네, 문제죠. 이제 얘기하세요. 기관님도 아니고 둘 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법을 제대로 봤어야 될 사람들이야. 맞습니다. 근데 지 맘대로 얘기해. 정치적 자기 마음대로 공격을 위해서. 합니다. 이제 근데 말씀해 보세요. 이 법의 이제 맹점. 맹점. 이미 사법부에서 판단 내린 것을 갖고 이게 거짓인 걸 알면서도 유포를 하면은 이제 과징금을 물게 된다는 건데 윤석열 정부 때 바이든 날리면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그냥 이 누가 봐도 윤석열은 바이든이라고 했어. 네. 그런데 청와대나 윤석열은 이걸 날리면이라고 거짓말한 거야. 그 당시에. 아, 이거를 이제 MBC가 보도를 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시의 사법부는 MBC가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했어. 판단을 내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 내렸어. 근데 바이든이 맞아. 근데 내가 바이든 맞아라고 얘기하면 나는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맹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법원은 예. 판단을 못했죠. 아, 당시에 했었어요. 정정을 요구했었어요. MBC에게. 아니, 그러니까 예. 이거를 단정한 것을 정정을 요구한 거지 사실관계를 구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상이 안 되는 그럼요. 거예요. 각각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나는 이렇게 들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들린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건 바이든이 맞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맞다고. 그건 못 하잖아요. 그건 너무 위축 효과잖아. 근데 그건 지금 바이든이 맞잖아. 나는 그렇게 들립니다.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바이든이 거하고 맞아.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 사이에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바이든으로. 아니, 내가 그 정도도 판단 못하면 나는 세상에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그 정도도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면 내가 세상에 뭐를 판단하고 어떻게 방송해? 난 바이든 맞아요. 아니 근데 그때 당시 네. 김은혜 대변인이 날리면이라고 하기 전까지 거의 대다수 언론들이 바이든이라고 바이든이라고 보도했어요. 네, 날리면이라고 한 데는 한 군데도 없었고. 네네네. 그래서 맞다고 해도 이 법에 적용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니, 이거 공익적 그리고 법 정신에도 안 목적이기 맞고. 때문에. 네. 예? 네, 맞아요. 위법소 네. 조각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그렇습니까? 얘기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계속 맞다고 하십시오. 아, 근데 나 이렇게 좀 고발한다고 난리네.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얘기를 해야지. 맞다고 했다고 지금 난리네. 아, 근데 이 법과 관련해가지고 너무나 잘못되고 왜곡된 가짜 뉴스가 법과 관련해서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네. 아, 이거는 참 진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돌아다니는 그런 위기의식 이런 걸 다 이해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 위기감이 고조된 거, 자극받은 거, 유권자들이 자극받으신 거는 언론 책임이다. 그리고 한동훈, 이 장동혁 같은 무책임한 정치인들 책임이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우리 민주당이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 부분도 이거 인정하고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더 쉽게 그리고 더 자주 이런 데 나와서 설명드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조금 실효성 차원에서 네. 의문이 드는 대목이 이제 하나 네. 있는데요. 미디어 비평 전문 기자입니다. 네, 잘하고 경청해 있습니다.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찌됐든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1차 판단을 플랫폼 기업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아서 신고를 받아서 사실 확인 단체의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네. 자율의 영역이고 네. 그런 판단은 지금도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약간 애매한 경우도 있잖아요. 음. 그랬을 때 이 플랫폼 업체들이 판단을 제대로 할까? 그리고 만약에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본인들이 판단하기가 좀 그러니까 분명히 못하죠. 예전에 무슨 또 외부에다가 뭐 심사위원 꾸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맡길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어떤 그런 결정 같은 거를 회피 수단으로 좀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사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판단의 방식은 판결밖에 없어요. 예.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시급히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명백한 그 경우는 그 업자들이 회사에서 자기 책임으로 차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이미 하고 있어요. 어느 회사나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 그리고 그 기준과 조사 활동, 그 다음에 조치 결과를 보고해달라. 국민께. 네. 그거를 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나빠지는 게 없어요. 투명성 강화. 물론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은 못 찾은 거예요. 업계가 선제적으로 노력하는 거 이미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강화해달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였고요. 그런데 결국은 판단은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행정기관이 할 것인가, 회사가 할 것인가? 아니다. 법원이 한다. 단 그러면 법원이 판결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는 그 가해자한테 가혹해야 된다. 나쁜 짓을 한 만큼 제대로 제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리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저도 답답해요. 그게 구글이 잘할까? 네. 페이스북이 잘할까? 그런 걱정들이 있지만 그건 이미 존재하는 한계들이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방식으로 또 우려가 있습니다. 내가 올린 거 구글이 마음대로 이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해? 네. 이미 하고 있어요. 그 이번 달라지는 거 법과 관련 없어요. 없이 맞아. 네. 그렇게 해서 뭐 광고 수익도 회수해 가기도 하고 채널을 닫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림 처리를 하기도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뭐 SNS에 이제 글도 못 쓰겠네. 이제 뭐 다른 곳으로 뭐 망명 가야겠네. 뭐 이제 그런 글들이 많은데 요거 좀 캡처하시라고 규제 대상 그 부분만 다시 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규제 대상. 네. 자,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그렇습니다. 최후. 네. 업으로 하는 자. 그러니 내가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글 쓰시는 분들 나쁜 글 쓰지 마시고요, 좋은 글 많이 쓰세요. 그리고 누구 비판하고 싶으면은 충분히 비판하십시오. 네. 혐오, 조롱, 조롱은 안 들어요. 혐오, 차별, 폭력 선동 이런 거는 불법 정보이기 때문에 그건 하시면 안 돼요. 네. 하지만 풍자는 됩니다. 풍자는 돼요. 네, 풍자는 돼. 그 영역을 그 기준을 이제 결국 법원이 판단할 거기 때문에 자기 책임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네. 이 법이 그걸 못하게 막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유튜브를 갖고 있다, 채널을 열었다. 근데 구독자가 10만이 넘거나 내가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봐서 한 달에 조회가 10만 회 이상 나온다.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책임감 필요하죠. 그런 사람이 아니면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자부터 늘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뭐 없는 죄를 새롭게 더 하나 추가한 게 절대 아니다. 원래 그냥 있던 거야. 거기에다가 과징금만 좀 더 많이 부과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가 하나 더 있는데 대한민국 극우의 특징은 정권이 바뀌면 표현의 자유를 앞장서서 보호하는 전사가 돼요. 그리고 지네가 집권하면 모든 표현을 탄압해. 억압해. 윤석열 차 옛날에 가지고 그 뭐 수상 취소하고 막 그랬네. 그 전형적인 표현의 자유 그랬네. 억압이거든요. 맞네. 달라지는 야, 게 추가된 게 하나 있어요. 진짜 그러네. 아까 그 정리에다가 하나만 더 덧붙이면 됩니다. 네. 종교나 장애 여부나 재산 상태나 사회적인 신분 등을 가지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하고 네. 또 그들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켜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가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정보가 뭐 어떤 명예훼손이 되거나 모욕이 되는지를 따졌을 뿐이지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어느 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7월 7일부터는 그건 불법 정보예요. 예를 들면 참사 피해자들 유족들이 계신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네네. 혐오하고 그들을 향해서 폭력을 선동하고 그러면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그 처벌 규정이 들어가 근데 있습니까? 그것도 거기까지 우리가 나간 거예요. 선언하는 거. 선언하는 걸로. 정보통신망법에 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정보가 어떤 명예훼손하고 연결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겠죠. 그 길을 열었을 뿐인 겁니다. 네. 그리고 방미심의가 방송 심의를 하는 방미심의가 방송이나 인터넷에 그런 정보들, 그런 불법 정보가 올라왔을 때는 삭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딱 추가된 거예요. 그거 하지 말까요?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그 거죠. 방금 말씀하신 거는 업으로 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방미심의가 그 심의하는 대상은 인터넷에 올리는 정보통신망에 올리는 모든 정보 그리고 방송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방미심의한테 모든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심의를 해서 예를 들면 그게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매불쇼에서 나온 정보가 그래. 그러면은 유튜브에 이거를 가려주시오라고 명할 수 있어요. 가리시오라고. 근데 그걸 안 따랐을 경우에 대한 처벌 제재 규정은 또 없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을 관련해서 뭐 다른 아예 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얘기한다고 이건 다 포함되는 거죠. 그게 어떤 유족이나 피해 희생자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그런 언동이면 해당이 되고요. 단순히 역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이 법의 규율 대상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더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뭐 일베라든가 이런 커뮤니티는 여기 지금 제재 대상에서 제외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커뮤니티 운영자한테 부과되는 의무는 있어요. 커뮤니티가 한 달 평균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다. 네. 그런 커뮤니티라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정보를 걸러내고 조치를 취하고 조사 활동을 하고 그럴 의무가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께 공표할 의무가 생겨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자율규제법입니다. 그걸 안 했을 경우에 제재 수단이 없어야죠. 갈 길이 오히려 더 남았네요. 네, 이거를 알면 알수록 더 세게 만들었어야지 하는 그런 비판을 비판 가능해. 받을까봐 저는 그걸 걱정해 왔는데 네. 역시 제가 우리 언론의 수준을 잘못 봤습니다. 네. 거꾸로 틀어가지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그 오신 김에, 요 얘기만 우리 또 법률가 한 분 계시니까, 요 짧게만 좀 할게요. 뭐요? 아니, 그 검찰개혁 관련해갖고, 네. 아주 짧게, 뭐 네. 깊이 있게 다룰 건 아니고요. 그,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이 사건을 보냈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제 보안 수사를 해가지고 성범죄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현직 경찰 간부인 저 장윤기의 부친이 뭐 리얼돌이라든지 이런 핵심 증거를 폐기한 증거 정황이 이제 드러나 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도 보안 수사 덕분에 그래도 이거를 은폐한 것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지 않았느냐. 보안 수사는 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언론 그리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안 체계에 대한 논의를 더 깊게 할 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그거를 위해서 총리실 TF가 움직이고 있고 그런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나온 거는 별로 없어 보여서 걱정은 됩니다만은 일단 근본적으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열심히 언론에 나오는가를 저는 좀 지적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MC가 잘 설명하셨지만 경찰이 아예 없는 사건으로 묻어버린 게 아니란 말이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살인죄로 송치를 했는데 네. 해보니까 더 나쁜 범죄다. 네. 그 강간살인이 되면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근데 일반 형법상의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을 떼내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네. 그럼 김건희 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김건희 건은 송치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했습니까? 아예 처분했죠. 아예 무혐의라 그랬잖아요. 네, 무혐의. 네.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애초에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가지고 지금 경찰의 뭐 수사력 부족 이런 걸 운운할 거는 좀 본인 입장을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 네, 검찰의 은폐와는 좀 다르다라는 네, 차원이 말씀이고. 다른 문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범죄 사실 자체는 드러나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증거나 다른 정황들을 더 확인해 가지고 더 엄중한 처벌을 네. 할 수 있는데 축소 은폐한 거지 이게 경찰이. 축소된 거 아니냐라는 네, 축소 거지. 이건 은폐. 암장은 아니다라는 거 네.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검찰은 김건희 건을 덮을 때 전 조직이 움직여가지고 덮었죠.
청와대 지시 받아가면서. 네. 이거는 지금 경찰은 문제가 불거지니까 본인들이 특별수사팀 만들고 감찰팀 만들어가지고 확인하고 있는 면은 있죠. 네. 물론 그 지적이 됐으니까 이루어졌지만 이런 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거하고 또 하나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지만 이게 밝혀지고 제대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예, 자, 네. 내가 검사야. 이게 왔어요. 네. 그래서 젊은 친구가 여고생을 살해했어. 근데 보니까 이걸 끌고 다니면서 뭘 저기를 한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게 성범죄와 관련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네. 그러면 경찰한테 어떻게 합니까? 보안 수사 요구를 해. 이거 성범죄 부분을 확인해봐라. 그리고 추가 증거를 수집해라라고 해. 근데 경찰이 자기 그 동료 경찰 선배의 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라도 좀 빼주려는 걸로 수사를 안 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럴 때 그러면 검찰은 저 안 하네? 그러면 손 놓고 그냥 말고 끝나는 거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현행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없는 걸로 그냥 폐지됐다고 쳤을 때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아, 언론. 그러니까 내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강제적으로. 강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언론을 한 번 더 거친다는 거는 조금 이게 너무 수고로운 거 왜냐하면 아닙니까? 근데 제도가 지금 있는데 그 돌아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알려서 이거를 지금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다. 그건 뭐 최후의 수단일 수 있는 그 다음에 거기에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나 사람을 바꿔라라는 요구권까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네. 공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그냥 그거를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일단.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이렇게 다 했는데도 언론도 별로 반응을 안 하고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넘어갔어.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 이걸 이상해. 네. 그리고 공판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이상해. 그러면 계속 보안수사 요구 할 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경찰이 이거를 확인해가지고 송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공소장 변경을 못하면 처벌을 못하고 그냥 일반 살인죄로 소위 말해서 집행유예를 풀려날 가능성까지 생기는 건데 네. 이게 넘어오게 되면 어쨌거나 이게 확인이 되면 공소장 변경을 해가지고 성폭법상의 강간살인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지나가 네, 버린다. 이렇게 이 아니, 사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봐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그 보안 수사권을 두자 폐지하자 사실 이 두 가지 선명한 결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원칙하에서도 지금 예견되는 경찰에 의한 수사 암장이라든가 네. 봐주기 수사라든가 이것들을 보완할 견제 장치들을 장치가. 만들어야 되는 그 거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저는.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누군가가 폐지 아니면은 죽음 또는 누군 존치 아니면 죽음 이런 식으로 이분법화해서 논쟁을 끌고 가는 게 문제였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폐지를 하든 저랑 똑같으시네. 일부 살리든 그게 합리적이고 완전한 제도를 향해서 가는 것인가 그런 논의가 충분했는가 이걸 따져야 되는 거죠. 저랑 똑같으시네요. 왜 결론을 미리 설정해 놓고 이건 거기에- 답이니까 그렇지. 여기 맞춰 이건 아니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안을 가지고 접근했잖아요. 네. 어떤 사안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주장을 강화하는 거. 사안 100개, 1000개 다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반대도 가능해. 네. 그거는 반대도 가능해. 그래서 맞아. 사안으로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니, 소모적이에요. 그건 맞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데 이런 사안이 이해를 높이는 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이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막는 견제 장치가 무엇이냐? 왜 이 얘기를 안 하느냐는 지적이에요. 그걸 정부에서 정부 TF에서 논의해 왔고요. 아, 존재는 해요. 그 기간이 존재해요. 지금 정부안을 왜 안 낸다고 하냐면 이런 걸로 비판도 있고 논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준비했던 시간이 있고 그 그렇죠.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 TF가 그걸 넘겨받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TF에서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도 좀 최근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논의를 조금 더 빨리 그러니까.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이미 네. 늦었다. 예. 늦은 그게 마당에 논의를 해야 될 시점에 또 뭐가 정답이다를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그게 답답했던 건데 그게 제 지금, 주장입니다. 예, 지금 TF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안 받아서 같이 다 녹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패가 갈라진 갈등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봉합하는 방향으로 매우 조심스럽고 네. 신중하게 결론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 대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검찰의 보안 수사권만이 답이다. 이건 틀린 말이라는 말을 하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견제 장치가 무엇이냐는 얘기가 오늘 정도는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딱 알 수 있는 그런 시기여야 하는데 아. 그게 안 된 게 맞아요. 저는 이제 네, 안타깝다는 그게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 네. 정부도 우리 그렇죠. 당도 다른 책임이 논의에 너무 있죠. 집중해요. 근데 좀 늦었지만 지금 네. TF가 가동되고 있고 논의 안 한 바 아니고 네, 이게 그건 다 아니고요. 있다. 네, 아. 당 내부에도 그런 고민들이 있어 왔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그게 TF라는 어떤 이제 조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게 많이 답답하셨고 저도 알겠습니다. 답답했는데 네. 조속히 결론을 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아니 수사심의위원회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거 대비책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수사심의위원회. 뭐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여러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게 나온 게 이제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구체적인 그거는 이제 거는 없앴거든요. 이게 이제 다 논쟁이 가능한 것들이어서 네. 제가 그걸 언급하기는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공소장 출범 시기가 잡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둬야 되는데 이미 좀 늦었어요. 시행령 네. 만들려면. 그러니까. 가급적 서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빨리 해야 돼. 네. 여론전에서 조금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건으로 언론들, 기성 언론들의 상당수는 네. 지금 태도를 봤더니 보도 태도를 봤더니 거봐. 맞아요. 보안 수사권 줘야 돼. 불순해. 이렇게 아니, 그 보도를 진보 하고 언론도 있거든요. 그렇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 자꾸 민주당에서는 네.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가 그러니까 보안 원칙이라고 하는데. 수사권이라는 거를 뭐라 할까? 이게 한쪽에서는 절대 건드리지만 한쪽에서는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이 이분법이 좀 비극을 낳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폐지. 단계로 빨리 갔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폐지하자는데 동의 다 해요. 네. 근데 폐지하는데 이런 보완책으로서 혹시 남길 수 있는가를 검토하자고 했던 게 대통령의 주문이었던 거예요. 네. 그 정도도 안 된다고 하면은 무슨 논의를 하겠습니까? 그냥 땅땅땅 두드리면 끝나는 거죠. 네. 논의를 한다는 거는 뭐 폐지라는 큰 줄기를 우리가 세웠지만 뭔가를 더 미시적기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없애고도 보완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되면 또 뭔가를 찾아내겠죠. 뭐 그렇겠죠. 저는 그걸 기다리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민주당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눠보도록 내일, 하겠습니다. 네. 짧게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되겠네. 예. 민주당 전당대회 그 선호 투표제로 이제 결정됐잖아요. 네, 네. 전준위에서 그렇게 결정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현재 나오는 언론 보도만 보면은 한 4분이 당 대표로 출마할 것 같은데 이제 4분 가운데 순위를 매겨가지고 내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매겨. 근데 1차 투표 결과 과반이 넘지 않아. 4명 다. 4명 다. 그러면 여기 꼴찌를 삭제. 그래서 이제 꼴찌가 가져갔던 그 표, 2순위 표를 이제 나눠줍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과반이 나오면은 그 사람이 당선. 그래도 안 나와. 그러면 3위 한 사람 거를 또 나눠줘. 그래서 이제 과반이 나오면 그분이 이제 당선이 되는 선호 투표제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세요? 뭐 이미 결론이 나가지고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결론을 냈고 거기에 유불리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결선 투표제하고 선호 투표제하고 저는 뭐 잘은 모르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3명이 싸웠어. 근데 한 명이 그만둬. 아니 3명이 싸웠는데 과반이 안 돼. 한 명이 한 명 이제 떨어뜨려. 그럼 이 사람? 사람이 갖고 있는 표가 둘 중에 누구한테 갈 거냐 싸움이 결선 투표인데 네. 선호 투표가 이제 그 과정을 생략한 채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는 저는 일단 이게 당원 당규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와서 그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당원 당규 예, 위반 이번에 이슈. 결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네.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까? 근데 맞아요. 저는 이 제도 그 이슈가 자체는 있어요. 매우 합리적이고 이재명 대표 시절에 저희가 하기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시행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제도의 장점으로 이걸 봅니다.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그것도 당일에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촉박한 몇십 분 동안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딜이 가능합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옳은가?
라는 그런 의문이 있는데 선호투표제는 그걸 막아줘요. 그런 점에서 제도의 장점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제도라고 봅니다. 네. 처음 도입하는 거예요? 선호투표. 당대표에는 당대표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처음. 알겠습니다. 네. 아, 최우가 제발 공부 좀 해라라고 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아, 근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네. 당대표 경선 선호투표제 적용 재논의 한다는 보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재논의. 그게 전준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당원 당규 위반이 맞다면 그 지적이 맞다면 아마 재검토를 하지 않을까. 이게 제도의 합리성과는 무관하게. 재논의 보도가 있네. 예, 지금 뭐 나오는 기사 보면은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일부 최고위원 이견이 있어서 논의를 더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오후에 있을 전준위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라고는 일단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정면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축구 얘기 못 하는군요. 축구 얘기는 지금 줄 서 있어요. 서로 하고 싶어가지고. 네. 아니 그 아르헨티나가 한 10여 분 남겨놓고 3대2로 역전시킨 거잖아요. 맞아요. 그 경기를 보고 저는 옛날 게임, 우리나라 게임, 한국 대 말레이시아 게임이 생각났어요. 언제요? 4대1로 지다가 이거 아재력이야. 막판에 차범근 그렇죠. 혼자 3골을 넣어서 4대4로 비긴 게임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 차범근 아들도 은퇴했어요. 메시밖에 모르잖아요. 차범근 아들도 K 은퇴했다고. 축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라고요. 이게 아재력이라니까. 네, 물러가겠습니다.